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급진전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한편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타격을 뜻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설날이자 이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인데 작년에는 북극성 2형을 쏘아 올리기도 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네, 이미 지금 보도에 나오듯이 차분한 이 명절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으로서는 사실 설날이나 추석보다는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을 더 큰 명절로 지키고 있거든요.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엔 물론 뭐 꺾어지는 해도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고 김정은 스스로가 평창올림픽에 이 선수단과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이제 지금 차분하게 경축 보고 대회라든지 또 김정일의 묘소를 가서 뭐 참배를 한다든지 이런 정상적인 행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북한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하루 앞두고 어제 중앙 보고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눈에 띄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황병서가 다시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경질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뭐 중앙 무대로 복귀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뭐 황병서가 군복을 입고 등장한 게 아니고 어쨌든 당 간부인 것처럼 보이는 부부장급 그런 그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 뭐 서열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최용해의 그 이른바 캥거루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 등락의 그 오역의 그런 북한의 사회에서의 그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김정은 시대의 이른바 계급장 정치가 계급장을 붙였다 떨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언제 그런 자기가 혁명화 조치라든가 숙청이나 될지 모르는 그러한 장성택 이후에 그런 효과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황병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2인자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입에다 손을 갖다 대면서 아주 극진한 모습을 연출하고 해도 결국은 당 검열에 의해서 일단 제거가 됐다가 완전히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처럼 한번 숙청이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복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북한판 희망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가 된 사람이 그들만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10명을 숙청하면 서너 명은 다시 복권을 해서 다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황병서의 이런 재등장, 황병서로 추정되는 인물의 재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김정은이 집권 6년을 넘어 7년차로 가는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 엘리트들의 그 마음을 잡고 흔들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역량이 이런 그 사람의 그 직위를 높였다 낮췄다 그런 거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숙청된 사람끼리 조직화라든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계속 행보를 보면 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인권 문제를 계속 걸고 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미국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전략이 북미 관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입니다. 그건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
두 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은 뭐 직접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최대의 관여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권은 핵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는데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이 경제 이력이 예. 결국 그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것이고, 결국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역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두 국정연설에서도 탈북자를 지성호 씨라든지 예. 이런 분들을 직접 참여를 시켰고 소개를 했고 탈북자 면담을 했고, 펜스 부통령도 이번 방한 때 또 탈북자들,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여기에 명백한 증인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다. 원비어도 마찬가지다. 예. 그러면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질문하신 대로 미국의 이런 전략적인 이런 노력들이 사실상 효과를 보고 있다. 북한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다. 결국 지금 북한이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북한의 발표를 인정하고 믿을 사람은 아마 글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미북 간에, 다시 말하면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유인할 수 있는, 물론 지금 겉으로는 반발하지만 예. 이것이 더욱 옥죄 올 경우 김정은의 운신의 폭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의 결단을 빠르게 하는 그런 영향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북미 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뭐 제한적 선제 타격이라고 뜻하는 코피 전략이라는 용어가 좀 우리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코피 전략이라는 게 미국의 상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용어가 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코피 전략이 없다라는 이런 미국의 입장을 보고 뭐 어떤 의도로 저희가 볼 수 있을지, 뭐 실제적으로 그 용어가 없었는지, 또는 좀 태도를 바꿔서 대화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선제적인 뭐 깔아놓는 이야기라고 보아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가장 요약이 잘 되기 때문에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 피곤해서 코피 흘리는 건 아니고 예. 코피를 터뜨리라는 거죠. 북한이 명백한 도발 징후, 그것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 징후라든가 괌이나 미본토를 겨냥한 그 시험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제한적으로 거기나 아니면 상징적 목표 타격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압박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쉽게 코피 터뜨리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이 말로만 하는 말폭탄이냐, 착실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당국도 잘못한 사람이 어느 정도면 매맞을지는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 촉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어느 정도 그런 압박 효과가 그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 옵션의 압박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평화 공세로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늘 이런 대화 테이블에 남북한이 있는 것도 내 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우리 정부에서는 고도의 전략적 소통통해서 맞다, 그것도 예.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군사적 옵션이 얘기된 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준비가 됐는데 왜 논란을 일으켰냐면, 저는 뭐냐면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출구 전략,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이후에 대응에 의해서 그 후속으로 뒤따르게 될 그 재앙이라는 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보고, 많은 관계자라든가 뭐 동아태 차관 뭐 이제 지명자를 비롯해서 수전 설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화된 구사 작전은 아직 아니다라는 그 대화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코피 전략 말고 뭐 새로운 용어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미국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 거는 맞는데, 대화가 올바로 성사되기 위해서도 군사 옵션은 항상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것이 어떤 용어든 간에 그 군사적 대비 태세가 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행정부가 요즘 들어서 이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좀 언급하고 있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이런 탐색전 성격의 대화가 과연 뭐 일단 흐름은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말씀하신 그것과도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은 작년 2017년이죠.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다 됐다. 얘기를 했고 그걸 1년 동안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화성 12, 14, 15 그 모든 것은 구암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미국 본토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과시한 거고 28 건군전에서 그걸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인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그것이 일각에서는 커피 터뜨리기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역시 지금 대한민국 남북 대화가 가동이 되고 있고 역시 미국도 최대의 압박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여,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결단하게 만들고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서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라고 하는 결정을 안 하면 대화도 없다 그랬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앞에 탐색전, 다시 말하면 대화를 위한 대화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나와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고 의제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대화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미국의 배려도 아마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는 여러 대화 채널이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에 또 유엔 대표부가 나가 있고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미국과 실무 차원에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화의 시동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시기는 북한이 결정해라. 두 번째, 그 대화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가 분명히 돼야 한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연관된 질문으로서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이 비핵화 논의가 진지해졌다라고 한다면 동맹국들과 다음 단계를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탐색전 대화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으로 들어가거든요. 협상은 분명한 협상에서 다루어질 의제가 있어야 되고 그 의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순과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한다면 우리 관련 국가들은 그 비핵화에 상응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또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련 국가 간에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의 탐색전 대화가 끝나고 북한이 이제 우리는 비핵화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동결을 하고 동결 단계를 거쳐서 그동안 미북 간에 합의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네바 합의도 있고 229 합의도 있고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도 있고 모두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수순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들이겠지요.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분위기가 좀 좋아진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핵화가 앞으로 이어지게 될 남북 정상회담에 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리 정부도 다양한 전략을 연구하고 있고 비핵화가 달성하려는 최종 목표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전부 다 뭐 바이올린만 필요한 게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조율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목표를 향해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뭐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 라인에 있는 분들은 어떤 달성하려고 하는 긍정적 목표를 향해 나가되 또 그것을 가장 밑받침에 깔아주는 그 베이스 같은 거는 뭐냐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훈련을 안 하는 것을 어떤 그 대화를 진전시키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삼는 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 좋은 후기를 살려가지고 북한이 자기도 의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추동력이라든가 이슈 주도력은 반드시 필요하되 예.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더 대화가 잘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입장으로 이제 잘 조율하는 역할이 우리 정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